안녕하세요. 김삿갓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좋은 이야기 함께해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이 남자의 지갑에는 3년간 한 번도 쓰지 않은 카드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카드가 처음으로 빛을 봤습니다. 하필이면 가장 어두운 곳에서 핸드폰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조용한 거실에서 귤을 까고 있던 손이 멈추었습니다.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순자님의 가족 카드 글로벌 헬스토피아 320만원 승인 완료. 왜 그 카드를 긁었을까요? 왜 하필 그곳에서? 왜 옆에는 40년 만에 나타난 첫사랑이 앉아 있었을까요? 귤즙이 손목을 타고 흘렀습니다. 320만 원? 글로벌 헬스 뭐? 70세 아내였습니다.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빨리요! 기사가 네 어머님 하자 쏘아붙였습니다. 지금 어머님 찾지 말고 빨리 가줘요! 핸드폰을 꽉 쥔 눈빛이 매의 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택시 뒷좌석에서 순자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수씨, 종수, 이 인간 사고 쳤어. 지금 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구박근의 눈빛이 아니라 전사의 눈빛이었습니다. 카드를 긁은 남자는 웃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탄 여자도 사실은 울고 싶었습니다. 옛 사랑은 320만 원짜리 건강식품을 들고 왔고 아내는 택시비 12,000원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둘 중 누가 진짜 사랑이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너무 빠릅니다. 처음부터 말해야 합니다. 이 남자가 어떻게, 왜 아내의 카드까지 긁게 됐는지. 1985년 먼지와 햇빛이 뒤섞이는 거대한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콘크리트 골조가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크레인 세대가 동시에 팔을 뻗고 있었습니다. 젊은 박종수, 32살. 하얀 안전모 아래로 날카로운 눈매가 빛나던 시절이었습니다. 어깨가 떡 벌어진 체격에 땀에 젖은 작업복 위에 걸친 조끼 주머니에는 도면이 접혀 있었고 300명의 인부들이 개미처럼 움직이는 현장 한복판에서 확성기 없이도 끝까지 닿을 것 같은 목소리로 호통을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야! 거기! 3층 동쪽 코너! 철근 3mm 어긋났어! 20m 떨어진 곳에서 인부가 움찔했습니다. 3mm를 어떻게 눈으로 보냐며 놀라는 인부들에게 종수는 도면을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빌딩 위에 1000세대가 살 거라고. 엄마 아빠 아이들이 이 안에서 자고 먹고 살아야 한다고. 3mm가 30mm 되고 30mm가 3cm 되고 3cm가 건물을 무너뜨린다고. 주먹으로 철근을 탁 치자 인부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종수가 현장을 돌아보며 걷는 뒷모습 뒤로 거대한 건물 골조가 석양에 물들었습니다. 그때 이 남자는 세상의 주인이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300명이 움직였고 선을 그으면 그 위에 건물이 올라갔습니다. 하늘 아래 두려울 것이 없던 그 시절. 석양빛에 물든 젊은 얼굴이 서서히, 아주 서서히 주름진 72세의 얼굴로 바뀝니다. 도면에 쌓여나던 손이 리모컨을 빼앗기는 손으로 바뀝니다. 똑같은 손인데 쥐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현재 텔레비전에서 트로트가 흘러나옵니다. 현재 박종수 72세.
소파에 깊이 파묻혀 있었습니다. 여전히 어깨는 넓었지만 약간 굽었고 머리는 반백이었습니다. 손에 리모컨을 쥐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부엌 쪽에서 슬리퍼 끄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아내 순자였습니다. 70세, 이 집의 실질적 현장 소장. 순자는 하루 종일 트로트만 본다며 리모컨을 낚아챘습니다. 자기 드라마 시간이라며 오늘 남자 주인공이 죽는다는 스포일러까지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종수가 빈손을 허공에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리모컨의 잔상이 아른거렸습니다. 한때 300명을 지휘하던 손이었습니다. 크레인도 움직이고 리모컨도 세우던 그 손이었습니다. 지금은 리모컨 하나를 쥘 수가 없었습니다. 1985년에 왕이었던 사람이 2026년에는 이 소파의 오른쪽 구석이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7시 세면대 앞에서 이를 닦고 있었습니다. 40년 이상 같은 방식으로 닦아온 이가 3개 빠진 입이었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순자가 세면대에 물 튀겼다며 손가락으로 물방울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하나, 둘, 셋. 당신이 아니면 누가 튀었냐며 수건도 반으로 접어 걸으라며 한바탕 잔소리를 쏟아내고 나갔습니다. 종수가 수건을 반으로 접으려다가 비뚤어져서 다시 접고 또 비뚤어져서 또 접었습니다. 3번째에야 겨우 반으로 맞았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도면을 밀리미터 단위로 읽던 사람이 수건 하나를 반으로 접는데 3번이 걸렸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보았습니다. 콘크리트를 수십 톤씩 쏟아 부었는데 여기선 물방울 3방울이 범죄였습니다. 점심에는 된장찌개를 후루룩 소리내며 먹었다고 혼이 났습니다. 며느리 수진이가 식사 소리 때문에 밥맛이 떨어진다고 했다는 그 말에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현장에서는 점심시간에 인부 300명이 다 같이 후루룩 했는데 그때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폭탄을 해제하듯 조심스럽게 국을 떠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에 넣자 순자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먹으면 되잖아! 라고. 수진이가 테이블 건너편에서 슬쩍 웃었습니다. 종수는 그 웃음이 대체 뭘 의미하는지 모른 채 다음 한 숟갈도 조심스럽게 떴습니다. 오후에는 낮잠을 잤다고 혼이 났습니다. 소파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는데 순자가 리모컨으로 종수의 무릎을 톡톡 쳤습니다. 낮에 많이 자면 밤에 잠을 못 잔다고 치매 온다며 화분에 물을 주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물 뿌리개를 받아 들고 베란다로 향했습니다. 이 집에서 자기보다 대접받는 존재의 순위를 속으로 세어보았습니다. 1위 순자의 화분, 2위 순자의 드라마, 3위 공기청정기, 4위 냉장고. 아직 내 차례는 오지 않았습니다. 화분에 물을 주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너라도 나한테 고맙다 해라. 밤에는 코를 골았다고 거실로 쫓겨났습니다. 베개를 들고 복도를 지나 소파로 향하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은 아파트가 서울에만 12동인데 그 안에 수천 개의 침실이 있는데 정작 자기 침실에서 쫓겨났다고. 소파에 누우니 좁아서 다리가 팔걸이 너머로 삐져나왔습니다. 달빛이 복도에 길다란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소파가 내 왕자였습니다. 무너진 왕국의 초라한 왕좌. 구박 타임라인이 끝난 밤 지갑을 정리했습니다. 쓸 곳 없는 지갑인데 정리할 건 있었습니다. 낡은 지폐 2장, 경로 우대, 교통카드, 그리고 카드 하나. 순자 명의의 가족카드였습니다. 3년 전에 받았습니다. 정말 급한 때만 써봐라! 고 3년 동안 한 번도 안 썼습니다. 써야 할 만큼 급한 적이 없었느냐고요? 아닙니다. 쓸 용기가 없었습니다. 이걸 쓰면 내가 진짜
이 집에서 용돈도 못 벌어 쓰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아서 마지막 자존심, 카드 한 장짜리 자존심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식탁 위에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종수의 앞자리에 놓인 반찬이 유독 많았습니다. 혈당이 높다며 시금치를 많이 먹으라고 밥그릇 옆에 혈압약과 당뇨약과 오메가3가 일렬로 놓여 있었습니다. 잔소리가 끝이 없었지만 종수의 혈압 138에 85, 혈당 공복 126, 콜레스테롤 수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바로 저 잔소리꾼이었습니다. 의사보다 더 정확하게.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밝은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8살 손주 민재였습니다. 학교 가방을 내팽개치고 달려와 무릎에 펄짝 올라 앉았습니다. 며느리 수진이가 마트에 다녀온다며 민재를 맡기고 나갔습니다. 민재가 가방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봄 운동회 초대장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꼭 봐줘야 해. 민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달리기에서 1등을 할 거라며 자기가 우리 반에서 제일 빠르다며 할아버지 닮아서 그렇게 빠른 거라고 말했습니다. 종수의 눈가가 순간 촉촉해졌습니다. 재빨리 감추며 꼭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종수의 크고 주름진 손과 민재의 작고 보드라운 손이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이 작은 손가락이 이 집에서 종수를 사람 취급해주는 유일한 손가락이었습니다. 초대장에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 있었습니다. 달리는 아이 옆에 큰 사람이 서 있었고 그 큰 사람 위에 할아버지라고 삐뚤빼뚤 적혀 있었습니다. 왜 하필 나를 그렸을까? 엄마 아빠도 있고 할머니도 있는데. 초대장을 조심스럽게 접어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가슴 쪽 안주머니, 심장이 있는 쪽에. 한편 수진이 마트에서 돌아와 부엌에서 장을 정리하는 척하며 스마트폰을 교묘하게 거실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종수가 텔레비전을 보려고 리모컨에서 손을 뻗는 모습, 순자가 리모컨을 낚아채는 모습이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SNS에 수진의 아버님 시리즈라는 계정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팔로워 12,847명. 편집된 영상 속에서 종수가 리모컨에 손을 뻗는 모습이 비장한 음악과 함께 재생되고 순자의 손이 리모컨을 낚아채면 오늘도 패배하셨습니다 아버님 이라는 자막이 떴습니다. 댓글에는 이 할아버지 진짜 리모컨 한 번만이라도 지워보는 날이 올까요? 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종수는 자신이 차량당한 것도 인터넷 세상에서 유명해진 것도 전혀 몰랐습니다. 동네 경로당이었습니다. 평일 오후라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한쪽에서 장기를 두는 할아버지 둘, 다른 쪽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할머니 셋. 창문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종수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구석 테이블에 이미 만수와 덕파리가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73세, 마르고 긴 얼굴에 안경을 쓴 온순해 보이는 인상이었고 덕팔은 71세, 작고 둥글둥글 체격에 항상 뭔가 억울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종수가 한숨을 쉬며 앉았습니다. 아침에 세면대에 물 튀겼다고, 점심에 국소리 댄다고, 오후에 낮잠 잔다고, 밤에 코 골았다고. 매일 같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덕팔이 그건 기본이라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만수가 자기 마누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노안이 와서 아들한테 온 문자를 읽어달라고 하면 스마트폰 글씨 크게 하는 법을 배우라며 경로당 스마트폰 교실 전화번호를 문자로 보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문자를 읽을 수가 없는데 문자로. 종수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 만수가 대답했습니다. 옆집 중학생한테 읽어달라고 했다고.
그랬더니 마누라가 남한테 집안 문자 보여주지 말라고 또 문자를 보내왔다고. 그 문자를 못 읽는데. 덕팔은 더했습니다. 용돈을 앱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매달 30만 원을 앱으로 보내주는데 사용 내역이 실시간으로 마누라한테 전송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경로당에서 1,500원짜리 커피 한 잔 사 먹었더니 30초도 안 돼서 전화가 왔다고. 경로당에 무료 커피 있는데 왜 사 먹느냐고. 덕팔이 덧붙였습니다. 지난번에는 편의점에서 2,000원짜리 삼각김밥 하나 사 먹었는데 마누라가 전화해서 점심 먹고 뭘 또 사 먹느냐고 했다고. CCTV도 아닌데 내가 뭘 사 먹는지 다 안다고 종수가 말했습니다. 나는 마누라 명의 카드를 갖고 있다고. 가족 카드를. 만수와 덕팔이 동시에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카드를? 종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근데 3년째 한 번도 안 썼다고. 덕팔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건 대단하다고. 자기도 카드가 있었는데 경로당에서 커피 한 잔 사 먹었다가 바로 정지당했다고. 만수가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종수야, 그 카드 절대 쓰지 마. 한 번 쓰면 끝이야. 마누라한테 위치 추적 당해. 종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쓸 일 없다고. 세 사람이 웃는 건지 우는 건지 모를 표정으로 커피를 마셨습니다. 덕팔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한다고. 만약에 마누라가 아무 말도 안 하면 그것도 더 무서울 것 같다고. 잠깐의 침묵 뒤에 종수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잔소리라도 하니까 내가 이 집에 있다는 걸 아는 거라고. 잔소리조차 없으면 정말로 가구가 되는 것이라고. 저녁 준비 시간이 되었습니다. 종수가 부엌으로 들어와 뭐 도울 거 없냐고 물었지만 저번에 양파 까다가 그릇 2개 깨뜨린 전과를 들먹이며 바로 퇴장당했습니다. 양파한테 미안하지도 않느냐는 순자의 대꾸가 날아왔습니다. 물러나 식탁에 앉아 순자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70이 됐는데도 부엌에 서면 달라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등은 굽었어도 손은 아직 빠르고 눈은 흐릿해도 간은 정확했습니다. 이 집의 진짜 현장 소장은 원래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50분 집안이 고요해진 뒤 종수가 조용히 서재문을 열었습니다. 서재라고 하기엔 작은 방이었습니다. 벽엔 젊은 종수가 안전모를 쓰고 빌딩 앞에 서 있는 사진 한 장이 액자에 걸려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고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표지에 메모라고만 적힌 별것 아닌 것 같은 노트. 하지만 펼치면 시가 빼곡했습니다. 안경을 쓰고 만년필을 들었습니다. 책상 스탠드만 켜진 어둑한 방에서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꾹꾹 눌러 썼습니다. 오늘도 나는 이 집의 가장 조용한 가구였다. 소파 구석에 앉으면 소파인 줄 알고, 식탁에 앉으면 식탁인 줄 알고, 베란다에 서면 화분인 줄 안다. 아무도 묻지 않는다. 오늘 뭘 했는지, 오늘 뭘 생각했는지, 오늘 어디가 아팠는지. 다만 한 사람, 8살짜리 한 사람만이 내 이름을 부른다. 할아버지. 그 소리가 들리면 나는 비로소 가구가 아니게 된다. 만년필을 내려놓고 안경을 벗었습니다. 노트를 조심스럽게 덮어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보여준 적 없는 서랍이었습니다. 현장 소장 박종수는 40년간 일일 작업 보고서, 안전 점검 보고서, 공정 진행 보고서를 썼습니다.
퇴직하고 나니 보고할 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에게 또 보고하지 않는 보고서를. 운동의 날 아침 6시 부엌이 전쟁터였습니다. 순자와 수진이 김밥을 싸고 있었습니다. 종수가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나타나 뭐 좀 도울까 했지만 저번에 김밥 3줄을 한꺼번에 터뜨린 전과가 있어서 또 바로 퇴장당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말고 철근을 말고 직경 2m짜리 파이프를 말았는데 김밥은 못 말았습니다. 대신 민재방으로 갔습니다. 아직 잠든 민재의 운동화를 집어들었습니다. 끈이 느슨하게 풀려 있었습니다. 방구석에서 조용히 앉아 운동화를 무릎에 올려놓고 끈을 풀어 처음부터 다시 맸습니다. 현장 소장 시절 안전화 끈을 매던 솜씨로 정확하게 단단하게, 하지만 아이 발이 아프지 않을 만큼의 여유를 두고 김밥은 못 말아도 세면대 물은 튀겨도 국은 후루룩 먹어도 이 끈 하나는 내가 맬 수 있었습니다. 현관에서 온 가족이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순자가 보온병을 꺼냈습니다. 미지근한 물이니 찬물 마시지 말라고, 배탈 난다고, 그리고 작게 물었습니다. 혹시 카드 가지고 있냐고. 비상카드 말이라고. 혹시 모르니까 가지고 다니라고. 근데 쓰지는 말라고. 정말 급할 때만. 정말 급할 때만. 이 말을 3년째 듣고 있었습니다. 그 정말 급한 때가 언제인지는 3년이 지나도 모르겠었습니다. 아니, 오늘 알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민재의 작은 손이 종수의 큰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운동화 끈이 단단히 매져 있었습니다. 문을 닫기 전 잠깐 집안을 돌아보았습니다. 리모컨도 잃었고 침실도 잃었고 부엌은 애초에 내 땅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왕국이었지만 저 목소리 하나면 아직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 괜찮음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종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운동장 가득 만국기가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호루라기 소리, 치킨 냄새 뒤섞인 전형적인 봄날의 운동회였습니다. 종수가 운동장 끝 느티나무 그늘의 아래에서 캠핑 의자를 펼쳤습니다. 삐걱. 관절이 삐걱거리는 건지 의자가 삐걱거리는 건지 모를 그런 소리가 났습니다. 보온병 뚜껑을 열어 미지근한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순자는 벌써 운동장 반대편에서 학부모 서너 명과 한 무리가 되어 김밥통을 열어 건네며 웃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거기서 사교의 여왕이었고 종수는 여기서 혼자 물이나 마시는 퇴직한 늙은이였습니다. 수첩을 꺼내 한 줄 적었습니다. 운동장 한쪽에 앉아 있으면 세상의 모든 응원이 남의 것 같다고. 그때 바람이 불었습니다. 느티나무 가지가 흔들리고 꽃잎 몇 개가 날렸습니다. 꽃잎을 건져내려다 고개를 드는 순간 역광 속에서 한 여자가 운동장 무통일을 돌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흰 머리카락을 깔끔하게 올려 묶었고 연 보라색 스카프가 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바람이 스카프 한쪽 끝을 날렸습니다. 시선이 멈추었습니다. 아닐 거야. 세상에 닮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여자가 몇 걸음 앞에서 멈췄습니다. 혹시 종수 씨? 40년 만에 듣는 그 호칭이었습니다. 회장에서는 소장님, 집에서는 여보, 아니면 당신, 병원에서는 환자분, 아무도 종수를 종수 씨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이윤정이었습니다. 대학 시절의 첫사랑. 손주가 같은 학교에 다닌다고 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을 벌려다 닫았다 했습니다. 윤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표정 하나도 안 변했다고. 종수가 수첩에 적고 있던 것을 윤정이 힐끗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978년 캠퍼스의 기억이 스쳤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아있던 22살의 종수와 21살의 윤정. 종수가 쓴 시를 윤정이 읽었습니다. 너에게 가는 길은 언제나 봄이었다. 윤정이 눈을 빛내며 적어가도 되냐고 물었고 종수는 귀까지 빨개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현재 느티나무 아래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은 흘러간 시간을 더듬었습니다. 윤정은 40년 전 종수의 습관까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종수는 평생 먼저 말을 걸 줄 모르는 사람이었고 40년 전에도 지금도 먼저 말을 거는 사람이 건 윤정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스피커에서 3학년 학부모 릴레이 경기 안내가 울렸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민재네 반에 사람이 한 명 모자란다고, 아버지가 출장이라도 아무도 없다고, 종수밖에 없다고 매달렸습니다. 70 넘은 사람이 무슨 릴레이냐며 사양하는 종수에게 윤정이 말했습니다. 손주를 위해서잖아요. 멋있게 뛰라고. 멋있게 뛰어. 이 말을 마지막으로 들은 게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자기에게 멋있게 뭘 하라고 한 적이 있었던가? 릴레이 트랙에 네 팀이 섰습니다. 다른 팀은 30대, 40대였고 종수가 유일한 70대였습니다. 바톤이 넘어오는 순간 표정이 변했습니다. 퇴직자의 얼굴이 아니라 현장 소장의 얼굴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빨랐습니다. 묵직하지만 힘있는 보폭으로 한 명을 추월하고 또 한 명을 추월했습니다. 결승선이 보였습니다. 5m, 3m. 그때 왼쪽 무릎에서 뭔가 어긋나는 소리가 났습니다. 쩔뚝거리며 한 발, 또 한 발. 결승선을 넘자마자 무릎을 잡고 쭈그려 앉았습니다. 윤정이 달려와 자연스럽게 팔을 잡고 부축했습니다. 가방에서 파스를 꺼내 능숙하게 포장을 뜯으며 이 파스가 진짜 잘 뜯는다고, 일반 야구 파스랑은 차원이 다르다고, 나중에 더 자세히 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종수는 그 말의 뉘앙스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마울 뿐이었다고. 누군가 내 아픔에 달려온 것이 그 사실 자체가 따뜻했습니다. 운동장 반대편 도시락 자리에서 순자가 김밥을 씹고 있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씹으며 시선은 정확히 종수와 윤정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윤정이 종수의 팔을 잡는 장면, 파스를 꺼내는 장면, 종수가 멋쩍게 웃는 장면, 순자의 눈이 윤정의 연보라색 스카프에 멈췄습니다. 3초간 응시한 뒤 김밥을 또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씹어 삼키는 것처럼. 2층 카페에서 종수와 윤정이 창가에 마주 앉았습니다. 윤정이 낡은 가죽 수첩을 꺼냈습니다. 수첩을 넘기다가 한 페이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아무개 72 현장 소장 출신 접근 건강 플러스 감성 추정 결제 가능 금액 물음표 3개. 종수는 보지 못했습니다. 윤종이 찾은 페이지에는 세월에 바른 잉크로 깔끔한 여자의 글씨체가 남아 있었습니다. 너에게 가는 길은 언제나 봄이었다. 꽃이 지는 날에도 네가 있으면 그 길은 여전히
봄이었다. 문학의 밤에서 낭독한 시였습니다. 윤정이 그날 밤 바로 적었다고 했습니다. 40년이 넘었는데 버리지 못했다고. 눈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쓴 시를 이 사람이 40년 동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내가 시를 쓰는 것도 몰랐는데 감정을 억누르려 커피를 마셨지만 손이 떨려 컵이 다달그락 소리를 냈습니다. 윤정이 지금도 시를 쓰냐고 물었습니다. 아니라고 오래전에 접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윤정이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거짓말. 아까 수첩 외보가 적고 있었잖아요. 운동장에서 본 것을 여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으며 종수가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40년 전에도 이랬습니다. 종수가 감추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가장 약한 순간에 꺼내는 사람. 윤정은 남편을 10년 전에 보냈다고 좋은 사람이었지만 한 번도 이름을 예쁘게 불러준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종수는 아까 자기를 윤정 씨라고 불렀다며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른다고 커피잔을 감싸진 윤정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진심인지 연기인지 그 경계선 위에서 윤정의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운동장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뛰고 학부모들이 웃고 세상은 평범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세상의 구석에서 두 사람만 40년 전에 멈춰 있었습니다. 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3초. 오래된 시간이 그 눈빛 사이로 흘렀습니다. 종수가 먼저 시선을 피했습니다. 윤정이 연락처를 달라고 했습니다. 40년 만에 만났는데 또 40년 지나면 안 된다며. 카페에서 나오는 순간 민재가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빨갛고 땀에 젖은 체육복 가슴에 금색 1등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갔었어? 나 1등 했는데.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빠도 안 하고 할아버지도 안 왔다며 민재의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진짜 1등 했는데 라고 되풀이하는 8살의 목소리가 운동장에 울렸습니다. 1등이면 꼴찌부터 다 제치고 온 거잖아. 그 순간을 봐줘야 할 사람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픈 무릎임에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진짜 미안하다고. 안주머니에서 초대장이 구겨져 나왔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 그림이 반으로 접혀 있었습니다. 민재가 종수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작은 팔이 감기는 힘이 생각보다 셌습니다. 금색 스티커가 종수의 셔츠에 눌려 번졌습니다. 그 번진 금색이 가슴팍에 오래 남았습니다. 민재가 돌아서서 수진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윤정은 조용히 물러나며 먼저 가겠다고 했습니다. 민재의 뒷모습을 보면서 수첩을 꺼내 한 줄 적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고개를 돌리지 마라. 내가 서 있어야 할 곳을 잊게 된다. 자기 자신에게 쓴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이 경고를 종수 자신이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그날 밤 안방 쪽에서 콧노래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가 복도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저 양반이 콧노래를 부르는 건 한 12년 만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콧노래를 부른 게 언제였는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진호가 대학에 붙었을 때? 아니, 그때도 안 불렀습니다.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며 안방 쪽을 보았습니다. 찻잔을 쥔 손에 힘이 미세하게 세졌습니다. 입술을 한번 깨물고 보리차를 싱크대에 부었습니다. 잠이 안 올 것 같은 밤이었습니다. 안방에서 종수가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윤정의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 반가웠다고. 무릎은 괜찮으냐고. 느린 검지 타이핑으로 답장을 쳤습니다. 나도 반가웠소. 걱정 마시오. 보내고 나서 바로 후회했습니다. 마시오라니
내가 임금님이냐? 윤정의 답장이 왔습니다. 문자도 편지체라며 귀 없다고. 72세한테 귀 없다니. 며칠 뒤부터 종수의 일상이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핸드폰을 소파 위에 올려놓고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며 윤정의 메시지를 기다렸습니다. 한 글자 치는데 5초. 글씨 크기가 최대로 설정되어 있어서 한 글자가 엄지손가락만 했습니다. 화장실 변기 뚜껑에 앉아 답장을 치는 72세. 순자가 30분째 뭐 하냐고 문을 두드리면 배가 안 좋다고 이렇게 둘러대었습니다. 한 번은 너무 오래 앉아 있었더니 다리가 저려서 일어나기가 휘청거렸습니다. 순자가 화장실 문 앞에서 또 물었습니다.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아니라고. 괜찮다고. 건설 현장에서는 300명에게 호령했는데 지금은 화장실에서 마누라 눈치를 보며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게 인생이었습니다. 윤정이 양평 한식집에서 점심을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하는 거리였습니다. 멀다고 생각했지만 갔습니다. 가는 길 내내 핸드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순자에게 연락이 올까봐. 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안심이 되면서도 서운했습니다. 내가 없어도 아무 일 없는 집이구나. 양평 한식집 창밖으로 남한강이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강물이 햇빛에 반짝이고 강 건너 산자락에 벚꽃이 안개처럼 피어 있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먹으며 옛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윤정은 종수가 학교 앞 백반집에서 매일 된장찌개를 시켜 먹었던 것도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종수가 된장찌개를 후루룩 소리내며 먹자 윤정이 웃었습니다. 그 소리 하나도 안 변했다고. 집에서는 범죄자였던 그 소리가 여기서는 추억이었습니다. 윤정이 반찬을 하나하나 종수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이것도 먹어봐. 이것도 맛있어. 누군가가 밥을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이고 싶어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순자도 밥상을 차려주지만 순자의 밥상에는 혈압약이 놓여있고 혈당 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윤정의 밥상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맛있게 먹으라는 것. 그 차이가 설렘이 되었습니다. 설렘이란 결국 걱정 없는 관계에서 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윤정이 갑자기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정말 외로웠다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잠들다 보면 자기가 아직 살아있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아침에 눈을 뜨면 천장부터 보이는데 그 천장이 매일 똑같아서 오늘이 어제인지 내일인지 모르겠더라고. 눈물을 닦으며 가방에서 정갈하게 포장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금색 글씨로 글로벌 헬스토피아 프리미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80만 원짜리 개인 패키지를 제안했습니다. 통장 잔고 83만 원, 사면 3만 원이 남는 셈이었습니다. 망설이는 종수를 보더니 윤정이 다른 카탈로그를 꺼냈습니다. 사실 이건 개인용이고 가족분들까지 생각하면 이게 더 좋다고. 프리미엄 패밀리 패키지, 손주 민지한테도 좋은 성분이 들어가 있다고. 성장기 아이한테 좋은, 특히 좋은 칼슘이란 아연이 들어있다며 민재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까 운동회에서 본 민재가 얼마나 귀엽더냐며. 민재, 이 이름을 꺼내는 순간 방어선이 흔들렸습니다. 320만 원인데 내일 세미나에서 오늘만 특가로 나온다고. 카드도 되거든. 할부도 되고. 카드. 지갑 안에서 순자의 가족 카드가 있었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안 쓴 카드. 정말 급할 때만 쓰라고 했었습니다. 손주를 위한 건강식품이면 급한 거 아닌가?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가 빨래를 개다가 종수의 양말이 짝짝이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증거 하나. 세면대 면도기에는 수염이 묻어 있었습니다. 추석, 설날, 돌잔치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 증거 둘. 달력에는 빨간 동그라미가 3개. 작년까지 소파에서 코만 골던 사람이 일주일에 3번을 밖에 나갔습니다. 증거 셋.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 종수의 옷장에서 새 양말을 발견했습니다. 순자가 사준 것이 아닌 편의점 태그가 달린 새 양말. 이 사람이 양말을 직접 사는 날이 오다니 5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증거 넷. 순자가 경로당 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종수가 도시락을 놓고 왔다며 교묘하게 물었습니다. 혜자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종수 씨 오늘 안 왔는데 요즘 텅 안 나타나더라고. 경로당에 안 갔다. 그러면 어딜 간 거야? 순자의 눈빛이 형사의 그것으로 변했습니다. 순자가 서재문 앞에 서서 잠깐 망설였습니다. 문고리에 손을 대었다가 뗐습니다. 다시 대었다가 결국 열지 않았습니다. 열면 뭔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나오면 모른 척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아직은 모른 척 하고 싶었습니다. 대신 부엌으로 갔습니다. 찬장에서 보리차를 꺼내 물을 올렸습니다. 주전자가 끓는 동안 창밖을 보았습니다.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50년 전에도 이 사람은 저렇게 혼자 창밖을 보는 사람이었을까? 주전자가 칙 소리를 내며 끓었습니다. 다음날 민재와 귤을 까먹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물었습니다. 운동회 때 할아버지가 많이 응원해 줬겠다고. 민재의 입이 삐죽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모르는 할머니랑 커피 마시러 갔었어. 머리가 짧고 빨간 립스틱 바르고 진주 먹거리 하고 있었다고. 아주 상세하게 8살짜리 목격자가 가장 정확한 법이었습니다. 손자의 손에서 귤 하나가 떨어져 바닥에 굴렀습니다. 8살짜리가 거짓말을 할 리가 없었습니다. 떨어진 귤을 집어들고 힘없이 까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다음날 종수가 경로당 간다며 깔끔한 남방에 면바지를 입고 현관에 섰습니다. 순자가 낡은 점퍼를 꺼냈습니다. 바람 분다고 점퍼를 가슴에 밀어넣으며 갈치조림한다니 늦지 말라고. 갈치조림은 종수가 좋아하는 반찬이었습니다. 구박을 하면서도 매번 이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사랑 방식은 잔소리 속에 약을 챙기고 구박 속에 점퍼를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알면서도 그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아직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종수가 나간 뒤 순자가 수도꼭지에 떨어지는 물소리를 들으며 서 있었습니다. 또 번화가 상가 건물 3층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글로벌 헬스케어 아카데미, 100세 건강 대혁명, 경품 대잔치. 형광색 스티커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윤정이 종수의 팔을 잡고 건물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입구에 화한 3개, 축, 성공, 대박 기원, 리본. 엘리베이터 안에 스피커가 달려 있었는데 축하합니다. 건강한 새 인생이 시작됩니다. 라는 녹음된 멘트가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세미나장은 접이식 의자 100개가 빼곡했고 대부분 60, 70대 어르신들이었습니다. VIP석으로 안내받았는데 앞줄에 쿠션이 하나 더 깔린 의자였습니다. 쿠션 하나 더 깔린 게 VIP인가? 건설 현장에서 VIP석은 안전사고 안 나는 곳이었는데 트로트 음악에 맞춰 건강 체조가 시작됐습니다. 어르신들이 팔을 흔들고 다리를 올렸습니다. 종수도 어색하게 따라했습니다. 아까 릴레이에서 무릎이 나갔는데 또 체조를 시켰습니다. 이 무릎은 오늘 참 나빴습니다. 옆자리 할머니가 종수를 보고 말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체조 잘하시네 라고
72세 할아버지한테 선생님이라니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이 건물에서는 다들 서로를 선생님이라 불렀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소장님이었고 집에서는 당신이었고 여기서는 선생님이었습니다. 호칭만 바뀌고 실상은 다 비슷했습니다. 가짜 박사가 등장했습니다. 접힌 자국이 선명한 새 흰 가운, 방금 비닐 뜯은 거 아닌가 하는. 저는 하버드,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연구한 김정환 박사입니다. 학교 이름을 바꿨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에 학교 로고가 박힌 반지도 없었고 가운 주머니에 이름표도 없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안전점검증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은 다 가짜였습니다. 투명 유리컵에 탁한 붉은 액체를 넣고 캡슐을 부러뜨리자 맑아지는 시연. 저 탁한 액체. 민재가 물감놀이 하던 것과 비슷했습니다. 스크린에서 체험 영상이 재생됐는데 휠체어에서 일어나는 할머니의 감격적인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의 영상이 당뇨 극복 할머니가 첫 번째 영상의 할머니와 얼굴이 똑같았습니다. 이름만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는 김순옥 할머니, 두 번째는 이정희 할머니. 같은 얼굴, 같은 집, 같은 소파. 박사도 할머니도 다 바꿨습니다. 영상은 가짜였습니다. 박사도 가짜였습니다. 30년간 안전점검을 한 사람입니다. 가짜를 찾아내는 것이 직업이었습니다. 근데 윤정이 옆에서 기대에 찬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누군가 나에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 눈빛이 가짜인 줄 알면서도 진짜인 것 같게 만들었습니다. 직원이 계약서와 펜을 들고 객석 사이를 누볐습니다. 통장 잔고는 83만 원. 절대 못 삽니다. 윤정이 몸을 기울였습니다. 자기가 다음 단계로 올라가려면 한 분만 더 등록하면 된다고, 종수 씨밖에 부탁할 사람이 없다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50년 전에도 종수 씨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때도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밤새 리포트를 써줬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말에 약했습니다. 지갑을 열었습니다. 체크카드 잔고 83만 원. 안 됩니다. 그때 지갑 안에서 다른 카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자 명의의 가족 카드. 급한 건가? 급했습니다. 이 사람의 눈물이 급했습니다. 3년 동안 눌러왔던 카드를 꺼내는 손이 떨렸습니다. 마지막 자존심이 아니라 마지막 양심이 떨리는 것이었습니다. 카드를 단말기에 꽂았습니다. 삑! 320만 원이 결제 완료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VIP 회원님. VIP. 아까는 쿠션 하나였는데 이번에는 320만 원짜리 VIP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쿠션이었습니다. 윤정이 팔을 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종수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서늘했습니다. 금색 글씨가 반짝이는 건강식품 박스를 받아들면서 이것이 순자에게 줄 선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어리석은 생각까지 했습니다. 320만 원으로 산 건강식품을 잔소리꾼 아내에게 선물한다? 진짜 미쳤습니다. 근데 그때는 미친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집에서 순자가 귤을 까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순자님의 가족카드 글로벌 헬스토피아 320만 원 승인 완료. 3초간 정적. 320만 원. 귤즙이 손목을 타고 흘렀습니다. 안경을 꺼내고 쓰고 네이버에 검색했습니다. 다단계 피해 사례, 건강식품 사기주의보, 환불 문의 폭주. 검색 결과를 하나하나 눌러보며
입술이 점점 얇아졌습니다. 그 영감탱이가 드디어 카드를 쓰긴 썼는데 하필 이런 데다 쓴 거야. 순자가 일어서며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만수씨, 나 순자야. 바쁘든 말든 와야 돼. 종수가 사고 쳤어. 다단계. 덕팔이한테도 전화해. 내가 혼자 싸우기엔 적이 많아서 인원수가 필요해. 30분 안에 와. 안 오면 각자 마누라한테 경로당에서 뭐 하는지 내가 다 일러.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 안에서 카드사에 전화해 결제 취소 가능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매장에서 직접 취소해야 한다는 답변에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직접 가서 취소하겠다고. 전화를 끊고 가방 안을 뒤졌습니다. 지난날 경로당 법률특강에서 받은 자료가 있었습니다. 소비자 피해 전문 변호사 명함도 순자는 그때 메모까지 해놨었습니다. 방문 판매법 17조 청약 철회 14일 서면 고지 의무 이 자료를 쓸 날이 올 줄은 몰랐는데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구박군의 눈빛이 아니라 전사의 눈빛이었습니다. 건물 안에서 택시를 내렸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안 와서 비상계단으로 뛰어갔습니다. 2층 계단참에서 만수와 덕팔이 헐떡거리며 따라왔습니다. 만수가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심장이 73이야.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70이야. 가! 덕팔이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왜 엘리베이터 안 타?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늦어! 3층에 도착하자마자 순자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경로당 체조가 괜히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들어가서 법률 따진다. 만수 씨는 문 앞에 서서 아무도 못 나가게 해. 덕팔이는 핸드폰으로 촬영해. 덕팔이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녹화 버튼이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순자가 빼앗아 빨간 버튼을 누르고 돌려주었습니다. 덕팔이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거꾸로. 순자가 다시 돌려주며 소리쳤습니다. 거꾸로야! 만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내가 문 앞에 서면 무서워할까?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안 무서워도 돼. 그냥 서 있기만 해. 세미나장 안. 종수가 계약서에 이미 사인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금색 글씨 박스를 들고 뿌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윤정이 옆에서 종수씨 정말 고마워라며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문이 팍 차고 열렸습니다. 순자가 서 있었습니다. 숨이 고른 상태. 박종수! 세미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백석의 어르신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종수가 박스를 떨어뜨리며 더듬거렸으며 순자! 순자가 한 발 한 발 다가오며 핸드폰을 들여 보였습니다. 카드 승인 문자였습니다. 이거 봐! 글로벌 헬스토피아 320만 원 내 카드로! 종수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안 쓰던 카드를 드디어 쓰셨네요. 정말 급한 데다 쓰셨네요. 정말 급할 때만 쓰라고 했더니 다단계가 정말 급하셨어요. 순자가 진열대에서 제품을 집어들었습니다. 안경에 돋보기까지 올리고 라벨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홍삼농축액 5%, 상어 연고울 분말 2%, 산수유 추출물 1%, 나머지 92%는 정제수하고 부형제. 이 성분으로 혈액순환 개선에 면역력 증진이요. 식약청 인증마크 어디 있어요? 팀장이 일반 식품이라고 해명하자 순자가 물었습니다. 일반 식품이면서 왜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이라고 적어놨느냐고. 식품 표시 광고법 8조 위반이라고. 그리고 이 빌딩 1층 엘리베이터에 건강한 새 인생이 시작됩니다 라는 방송이 나오는데 그것도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방문 판매법 17조에 따라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 고지를 서면으로 해야 하는데 계약서에 없다고. 특수 판매법 신고증을 보여달라고. 팀장의 얼굴이 파래졌습니다. 순자가 가방에 명함을 꺼내 테이블에 탁 놓았습니다. 소비자 피해 전문 변호사 명함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환불되냐고, 나도 받을 수 있냐고. 순자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14일 아니면 무조건 철회 가능하고 고지 의무 위반이면 3개월까지 가능하다고 걱정 마시라고. 자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문 앞에 덕팔이 외쳤습니다. 나 이거 다 찍고 있어. 아직 거꾸로였습니다. 만수가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거꾸로야. 덕팔이 돌려서 다시 찍어. 말했습니다. 맞다. 순자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아까 가짜 박사라고 소개된 사람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분 진짜 박사 맞냐고. 명함 있으면 보여달라고. 가짜 박사가 우물쭈물하자 순자가 말했습니다. 하버드라고 했다가 존스 홉킨스라고 바꿨다고. 여기 계신 분들 다 들었다고. 어르신 한 명이 벌떡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맞아, 나도 들었어. 처음에 하버드라고 했잖아. 또 한 명이 말했습니다. 영상에 나온 할머니 2번 나왔어. 이름만 바꿨어. 종수가 그 옆에서 무릎을 꿇리는 심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아까는 가짜인 줄 알면서도 눈을 감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순자가 팀장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연간카드 320만 원 지금 즉시 취소해줘. 팀장이 이미 가입이 완료됐다고 떠듬거리자 순자가 한 발 다가섰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전원 환불 먼저 해달라고. 안 하면 소비자원 신고에 영상까지 올리겠다고. 덕발이 핸드폰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다 찍었어. 그리고 작게 물었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올려? 순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자기가 할 거야. 하겠다고. 팀장이 슬그머니 뒷문으로 빠지려 하자 만수가 떡하니 서서 처음으로 위험 있게 말했습니다. 어디가? 환불 먼저. 73세의 노인의 목소리가 세미나장에 울렸습니다. 팀장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순자의 시선이 구석에 앉아있는 윤정에게 향했습니다. 천천히 다가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노려보진 않았습니다. 40년 만에 만나서 320만 원짜리 건강식품을 파는 친구요. 윤정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이 사람이 당신한테 첫사랑이었던 거 나도 알아요. 결혼하기 전에 서랍에서 붙이지 못한 편지를 봤어요. 받는 사람이 윤정이었어요. 28에 울었어요. 근데 그건 그거고 이건 아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보세요.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누가 손 한번 잡아주면 지갑을 여는 사람들이에요. 윤정이 두 손으로 눈을 감싸며 울었습니다. 처음에 이러려고 한 게 아니었다고 종수가 진짜로 반가웠다라고. 그런데 어느 순간 실적이 하다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순자가 길게 한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당신도 여기서 나오라고. 여기에 있으면 안 된다고. 윤정이 고개를 들어 순자를 보았습니다. 적이 아닌 눈이었습니다. 같은 세대를 살아온 각자의 방식으로 외로웠던 두 여자가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눈빛에는 분노 대신 무언가가 다른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정의 수첩 속에 40년간 적혀있던 시를 순자는 모릅니다. 하지만 40년간 한 남자의 곁을 지킨 것은 수첩이 아니라 순자였습니다. 종수도 다가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라고. 윤정이 종수를 보고 순자를 보았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윤정이 목에 걸린 사호증을 벗었습니다. 글로벌 헬스토피아 이윤정
실버 등급이라고 적힌 사원증. 테이블에 놓는 소리가 세미나장에 울렸습니다. 윤정이 순자를 향해 고개를 한번 숙이고 나갔습니다. 연보라색 스카프가 문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순자가 종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세게 잡진 않았습니다. 그냥 잡았습니다. 가자.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순자가 반발 앞서고 종수가 반발 뒤에서 따라갔습니다. 50년간 이 순서가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순자가 앞이고 종수가 뒤였습니다. 길을 찾는 것도 결정을 내리는 것도 싸움을 시작하는 것도 항상 이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침묵. 거울에 비친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순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카드 줘! 지갑에서 가족 카드를 꺼내 순자에게 건넸습니다. 순자가 카드를 받아 가방에 넣으며 뒤도 안 돌아보고 말했습니다. 3년 동안 안 쓰더니 첫 결제가 다단계야? 차라리 치킨이라도 시키지. 치킨. 그래. 치킨이라도 시킬걸. 320만 원이면 치킨을 200마리 사는데. 버스 뒷좌석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길게 들어왔습니다. 침묵이 길었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서고 사람이 타고 내리고 다시 출발해도 침묵이었습니다. 종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 카드 알림이 왔잖아. 320만 원이. 아, 맞다. 머리를 긁으며 대답했습니다. 카드 알림이 가는 걸 깜빡했다고. 순자가 피식 웃었습니다. 덕파리가 뭐라고 했냐고. 한 번 쓰면 끝이라고. 위치 추적당한다고.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고. 경로당에 다 나와. 당신들이 거기서 무슨 얘기하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아? 경로당 정보망도 순자의 관할이었습니다. 이 여자에게 비밀이란 없었습니다. 침묵.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순자가 물었습니다. 상의당할 게 뻔한 게 미안한 거냐? 카드 긁은 게 미안한 거냐? 몰래 만난 게 미안한 거냐고. 오래 침묵한 뒤 대답했습니다. 다 라고. 순자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미안해 놀라며 물었습니다. 뭐가요? 맨날 잔소리만 하니까 남의 말이 달콤하게 들리지 내가 좀 너무 했나 봐. 순자가 덧붙였습니다. 근데 당신이 그 여자한테 혹한 건 이해한다. 40년 전 첫사랑이 당신 시를 기억하고 있다고 하면 누가 안 혹하겠느냐고 작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시 쓰는 것도 몰랐으니까. 순자가 정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끔 밤에 서재에 있는 거 안다. 시를 쓰는 거였냐고. 서재 불 끄고 나오면 손에 잉크가 묻어 있더라. 볼펜은 잉크가 안 묻거든. 당신이 쓰는 건 만년필이잖아. 이 여자는 내가 쓰는 펜 종류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에 이어 펜 종류까지.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끔은 잘하고 있다는 말도 듣고 싶었다고. 매일 아침 일어나서 뭘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은퇴하고 나니까 이 집에서 내가 뭔지도 모르겠고 누가 한 번만이라도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고 해줬으면. 순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구박하던 얼굴도 화난 얼굴도 아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올라오는 얼굴이었습니다. 긴 침묵. 순자가 정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아주 떨렸습니다. 잘하고 있어, 당신. 놀라서 순자를 보았습니다. 순자는 정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젖어 있었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종수의 손이 천천히 움직여 순자의 손 위에 놓였습니다. 손이 왜 이렇게 차가워? 장갑 좀 끼고 다녀. 잡힌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짝, 아주 살짝 힘을 주었습니다. 옛사랑은 320만 원짜리 건강식품을 들고 왔지만 조강지천은 택시비 12,000원을 들고 직접 데리러 왔습니다. 어느 쪽이 진짜 사랑인지는 이 차가운 손을 잡아주는 이 손이 알고 있었습니다. 번쩍이는 숯불 위에서 갈비가 지글지글 익고 있었습니다. 둥근 테이블에 온 가족이 앉았습니다. 종수, 순자, 아들 진호, 며느리 수진, 그리고 종수 옆에 찰싹 붙어 앉은 민재. 한쪽에 만수와 덕팔까지. 민재가 외쳤습니다. 할아버지, 나 1등 했어. 다음엔 꼭 봐줘. 약속한다고. 이번엔 진짜라고 대답했습니다.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민재가 할아버지의 새끼손가락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운동화 끈 진짜 안 풀렸어. 운동회 내내 지금까지. 종수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김밥은 못 말아도 끈 하나는 매는 사람이었습니다. 순자가 집게를 들어 잘 익은 갈비를 종수의 접시에 올리며 말했습니다. 많이 먹으라고. 멈칫하며 순자를 보았습니다. 순자는 이미 다른 고기를 뒤집고 있었습니다. 진호와 수진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고기를 집어주다니. 수진이 테이블 아래에서 슬쩍 스마트폰을 꺼내 촬영했습니다. 민재가 외쳤습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고기 줬다. 할머니 착하다. 순자가 민재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맨날 착하다고 뭘. 종수를 흘끗 보며 덧붙였습니다. 누가 안 착하게 만드는 거지. 덕팔이 갈비를 뜯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재밌었다고. 처음으로 핸드폰 촬영을 해봤다고. 만수가 말했습니다. 거꾸로 찍었잖아. 덕팔이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찍긴 찍었지. 순자가 만수와 덕팔에게 말했습니다. 두 분 오늘 고생했어. 갈비 많이 먹어. 만수가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순자씨, 이 은혜는. 순자가 딱 잘랐습니다. 은혜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먹으라고. 온 가족이 웃었습니다. 종수도 웃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진짜로 웃었습니다. 수진이 촬영한 영상이 그날 밤 SNS에 올라갔습니다. 제목은 아버님 시리즈 특별편.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고기를 집어주는 기적의 순간.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드디어 리모컨 대신 갈비를 주셨다. 어머님 진짜 사랑이었네요. 이 시리즈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종수는 여전히 자기가 인터넷에 있어서 유명하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숯불 위에서 갈비가 지글거리고 아이의 웃음소리가 울리고 잔소리꾼의 집게가 고기를 뒤지는 소리가 섞이는 저녁이었습니다. 몇 주 후 경로당 벽에 A4 용지 테이프가 붙었습니다. 어르신 사기 예방 특강 강사 박종수.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종수가 어르신 10여 명 앞에서 서서 말했습니다. 처음에 전화가 오는데 목소리가 아주 곱습니다. 선배님, 오래간만이에요. 여자 목소리를 흉내내니 어르신들이 낄낄거렸습니다. 그 다음에 밥을 삽니다. 된장찌개를 시켜줍니다. 여기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8,000원짜리 된장찌개에 우리의 판단력을 사가는 겁니다. 폭소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종수 씨는 참 멋있어요. 70 넘어서 멋있다는 말을 들으면 의심부터 하셔야 합니다. 진지하게 덧붙였습니다. 진짜 멋있는 사람은 마누라한테 듣습니다. 근데 마누라는 절대 안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한테 속는 겁니다. 폭수와 박수. 종수가 가슴 주머니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마누라 카드는 절대 쓰지 마세요. 한 번 쓰면 위치 추적당합니다. 뒤에서 덕팔이 외쳤습니다. 내가 뭐라 그랬어? 경로당이 웃음으로 터졌습니다. 어르신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박 강사님, 그러면 마누라가 칭찬을 안 해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종수가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먼저 해보십시오. 마누라한테 잘하고 있다고 그러면 놀라서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부축하면 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복수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비싼 수업료는 320만 원이 아니었습니다. 조강지처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수업료로 배운 것을 이제 무료로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밤, 종수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옆으로 누워서 자봐 라고. 코 좀 골지마가 아니라 종수가 무의식 중에 옆으로 돌아 누웠습니다. 순자가 이불을 살짝 끌어올려 종수의 어깨를 덮어주었습니다. 코 좀 골지마가 옆으로 누워서 자바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문장 구조는 달라졌지만 의미는 같았습니다. 당신이 건강하게 자기를 바란다는 것. 다만 톤이 바뀌었습니다. 구박에서 부탁으로. 그것만으로도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어느 오후 종수가 외출한 뒤 조용한 집에서 순자가 거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소파 밑에 낡은 노트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표지에 메모라고만 적힌 노트. 펼쳤습니다. 종수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한 페이지를 천천히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잔소리가 그리울 날이 올까? 아마 그땐 정말로 이 집이 조용해서 나는 미칠 것이다. 손이 멈추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밥 먹었냐고 묻는 전화를 귀찮다 생각한 적이 있다. 그 전화 오지 않는 아침을 생각하면 숟가락을 들 수 없다. 또 넘겼습니다. 순자에게 당신이 챙겨준 우산 덕에 나는 비를 한 번도 맞지 않았는데 당신은 누가 씌워줬을까? 순자가 노트를 덮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노트를 무릎 위에 놓고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가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눈에서 물이 흘렀습니다. 50년치 안 울었던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다가 눈물을 손등으로 닦고 코를 훌쩍이고 노트를 소파 및 원래 자리에 도로 밀어 넣었습니다. 마치 발견하지 않은 것처럼. 부엌으로 가서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바보 같은 영감. 순자가 그 노트를 발견한 것을 나는 모릅니다. 아마 영원히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순자의 잔소리 톤이 반 옥타브 내려갔다는 것은 압니다. 그게 왜인지는 모릅니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감사합니다. 그날 밤 거실 소파에 종수와 순자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순자가 늘 그래왔듯 리모컨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자가 리모컨을 종수에게 내밀었습니다. 뉴스 틀어. 리모컨을 보고 순자를 보고 다시 리모컨을 보았습니다. 자기에게 주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아니 뉴스 보고 싶다며 맨날. 천천히 리모컨을 받았습니다. 3년 만에 쥐어보는 리모컨이었습니다. 채널을 돌렸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리모컨을 무릎 위에 놓았습니다. 순자가 슬쩍 종수를 보았습니다.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리모컨 하나 그게 뭐라고. 근데 50년을 함께한 사람에게서 건네받은 리모컨은 그냥 리모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리가 여기 있다는 말이었고, 당신이 보고 싶은 것을 봐도 된다는 허락이었고, 당신 옆에 앉아 있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의 뒷모습, 텔레비전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 위로 어른거렸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수박 한 통, 냉장고에 붙은 민재의 그림, 현관에 나란히 놓인 두 켤레의 낡은 실내화. 사랑은 때로 고백으로 오지 않습니다. 때로 사랑은 리모컨을 건네는 손으로 옵니다. 손이 차갑다는 구박으로 옵니다. 옆으로 누워서 잡아! 라는 잔소리로 옵니다. 택시비 12,000원을 들고 달려오는 발걸음으로 옵니다. 종수는 오늘도 이 사람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내일도 앉을 것입니다. 모레도 이 집이 조용해지는 날이 올 때까지, 아니 그 후에도.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은, 그래서 가장 특별한 저녁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말할 때 흔히 커다란 것을 떠올립니다. 다이아몬드 반지, 깜짝 프로포즈, 가슴 뛰는 고백. 하지만 진짜 사랑은 50년 동안 매일 아침 혈압약을 챙기는 손에, 물 3방울을 세는 손에, 감기 걸릴까봐 점퍼를 밀어놓는 손에 있었습니다. 우리 곁에 사랑은 너무 가까이 있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사라지고 나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당신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에게 리모컨을 건네보십시오. 잘 하고 있다고 한마디 해보십시오.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50년을 따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모든 조강지처에게, 그리고 말 없이 자리를 지킨 모든 사람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마누라 카드는 절대 쓰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